자,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숙지하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강조했던 것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거버넌스의 이론이라고 했죠. 그 이론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보시면은 행정 개념의 변천이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역사, 행정 개념의 역사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그죠? 처음에는 관리적 측면이 강조됐었죠. 그죠? 관리다, 행정도 관리다 이런 얘기예요. 관리라는 것은 어떤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경영 이런 마인드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죠. 지금은 참여, 네트워크라고 그랬죠. 참여의 어떤 개념으로 갔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 플러스 뭐라고 했어요? 정부 플러스 시장, 마케트가 들어갔죠. 과거에는 마케트가 배제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행정하는데 무슨 시장 원리냐. 아담스의 이론이 왜 들어가느냐 했는데 그렇지 않죠. 정부가 하는 행위도 시장 개념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민이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과목에서도 다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험 많이 출제됩니다. 시민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어떤 위원회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 절차는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행정학 내용 중에서 30%는 행정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한 30%는 무슨 철학이나 정치학과 또 관련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체성이 없다고 그랬죠. 행정학은 정체성이 없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물론 학이라고 들어간 과목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답이 딱 나오죠. 이론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쉽게 나와요. 문제까지 어렵게 놨다 그러면은 누가 분명히 태클 걸 수가 있어요. 소송을 걸 수가 있다. 아시겠죠? 소송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요. 자, 중요한 거 한번 보는데 행정관리설 윌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니다.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통치행위에는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거예요.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을 통치행위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민혁명이 3번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영국의 명예혁명이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프랑스의 대혁명, 3대 혁명이라고 그래요. 3대 혁명 일어나면서 군주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뺏어갔는데 국민들이 그 중에서 못 뺏어간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통치권이에요. 지금도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나 수상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전쟁 선포한다든지 그죠? 영유권을 주장한다든지 해외 파병한다든지 이런 거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치권이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사법심사 할 수 없죠. 사법심사라는 것은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재판. 알겠죠? 재판을 받는 것을 사법심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통치기능설이 대두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중요했던 것이 정치행정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이거였죠. 그죠? 만약에 정치행정 이론론으로 가면은 공사행정 이원론이라고 그랬죠. 반대로만 해석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헷갈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좀 이따가 이제 문제풀이 또 하는데 문제풀이만 잘해도 거의 만점 나와요. 왜? 행정학은 그냥 거기서 계속 울겨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론과 문제가 그대로 가지 않는 과목이 행정학이에요. 아이러니컬하죠? 행정학과 행정법이 이론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사법시험이나 옛날에 행정고시 보면은 행정학과 행정법 때문에 울면서 나간 사람이 많아요. 너무 어렵구나. 근데 나중에 시험 보러 가면 어때요? 너무 쉽게 나거든요. 이론이 깊이 들어가니까 깊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는 뭐 수학, 과학이나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사회는 보니까 다 쉬워 보이죠, 그죠? 이거 뭐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 막상 가서 풀어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작년에 서울시 시험 문제 보면 아시겠죠? 풀 수가 없어요, 거의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행정학과 행정법은 그냥 주는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기출문제만 풀어도 80점이 나오는 거예요. 좀만 노력하면 90점. 그만큼 이게 효자 과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넘기시면 그다음에 행태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사이먼이라고 그랬죠. 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상관없어요.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시몬이고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사이먼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정치 영역을 싹 배제시키고 오로지 사실 판단, 팩트만 가지고 따졌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였는데 다시 나왔던 게 뭡니까? 신행정학이라는 게 나왔죠. 여기서는 형평성,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적실성이라고 그랬죠. 적실성은 뭡니까? 거기에 적절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 맞게끔 행정을 하라 이런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문제가 한 번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론으로 간다고 그랬죠. 참여로 간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또 14페이지죠. 행정 개념에서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고 거버넌스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광의 협의 필요 없죠. 1번만 줄거세요. 목적 달성. 어떤 목적의 어떤 뭡니까? 적당성 또는 협동적 노력이 중요하다. 광의로 본 거고 협의는 뭐냐면 정부 관료제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제 거버넌스로서 행정은 자, 공공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공공문제 해결이니까 결국에는 협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협동. 협력을 해야 된다. 이걸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고 사는데 혼자 안 되죠. 네트워크로 해야 돼요. 자식을 낳으면은 부부가 다 기를 수가 없죠. 할머니가 옆에서 가끔 와서 봐주고, 그 다음에 이모도 한번 와서 또 봐주고, 그 다음에 고모도 봐주고, 이런 네트워크로 이뤄가야 쉬운 거예요. 혼자 보려면 힘들죠? 그죠? 제가 애기 혼자 보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농담이고, 그만큼 지금은 참여,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과정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전통적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이다 관리 과정 아까 했던 거고요. 3번 보세요. 행정의 전통적 과정은 3단계로 봤습니다. 계획, 그 다음에 실시, 통제, plan to see입니다. 그 줄 한번 보세요. 그런 거. 지금 여기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게 한 3, 4페이지를 팍 줄인 거예요, 제가. 하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심플하게 좀 해달라. 책이 한 페이지 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1000페이지 넘기는데 최소한 2시간은 걸려요. 넘기는 데만. 짜증나죠? 영어도 한 2000페이지 되죠? 그죠? 국사도 한 1500페이지 되죠? 합해니까 10,000페이지가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써보놓던 거, 그 다음에 다른 또 교과서 합하면 20,000페이지예요. 20,000페이지를 해가지고 몇 문제 맞추려고 20,000페이지 하죠? 100문제. 약간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좀 농축시키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최고 관리자의 기능으로서 POS, DC, ORB 이렇게 나와 있죠. 시험에는 안 나와요. 또 어떤 분은 또 이거 암기합니다. P는 플래닝, 그 다음에 조직관은 오거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인사, 스태핑이죠. 그 다음에 G, 다이렉팅, 그 다음에 조정, 코어디네이팅, 그 다음에 보고, 리포팅, 그 다음에 예산, 버제팅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분은 이걸 또 영어 시간인 줄 알고 암겨냈는데 절대 암겨지 말고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눈에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의 상호작용이 결여된 폐쇄체제로 인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행정은 행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이 영향을 받아요. 지금은. 아시겠죠? 옛날에는 나 혼자 잘하면 되는데 옆에서 자꾸 누가 말을 해요. 신경 쓰이게. 아시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장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호프집을 한다고 쳐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이 맛이 좀 이상하다더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이게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지금은 환경에 의해서 누구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개방이다 얘기해요. 종전의 행정 관계는 폐쇄적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개방적이다. 개방적이었으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투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의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정보 공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공익을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확인 좀 하고 싶어요.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걸 청구할 수, 투명하게 해달라. 지금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붕어나 잉어 보면은 속이 안 보이죠? 빙어는 속이 보이죠? 지금 빙어의 시대가 온 거예요. 붕어는 속이 안 보여요. 그러나 빙어는 다 보이죠? 혼이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날씨 좀 춥고 그럴 때 집 앞에 호수가 있을 거예요. 영양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간단해요. 낚시해가지고 초장에다 찍어서 먹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30년 후에 간 디스토마가 발생해서 이제 커지죠. 사고가 크게 납니다. 함부로 먹는 게 아니고 민물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익혀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개방 시대다. 이런 것도 자주 나와요. 지난번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안 나올 것 같았죠. 나온단 말이에요. 저번에 다뤘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단 말이에요. 1번 문제예요. 행정이 개방적이냐 진보냐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8단계로 넓어졌다. 목표 설정, 정책 결정, 기획. 자, 정책 결정하는데 말이죠. 정책이 결정되는데 만약에 이 정책으로 말이죠. 결정되지 않은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정책되지 않은 것을 사회 문제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문제 푸는 데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문제 지금 제가 한 500문제 정도 만들어 놨는데 최근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와 제가 만든 문제예요. 아시겠죠? 엉뚱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만 계속 달달달 하세요. 그러면은 기본 점수가 얼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조정 점수 때문에 행정학에서 조금만 피치를 올리면은 최고 점수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역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역공. 이거 어렵구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서도 이거 너무 어렵다. 왜? 영어가 나오니까. 영어 나오죠. 철학 나오죠. 그죠? 엉뚱하게 막 나와요. 아시겠죠? 이 문제를 내가 다 암기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몇 개 안 되죠. 500개니까 하루에 250개만 하면 되죠. 이틀밖에 안 걸려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이거 뭐 다 이해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나중에 행정학자 이 중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라는 거예요. 수험생.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시했다. 개방이니까 지금은 상호작용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생겼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고위 공무원 대단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외부 인사가 환경이라고 본 겁니다. 외부 인사. 외부 인사들은 자유롭단 말이에요. 공무원 생활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어때요? 경직돼 있죠. 뒷모습이 똑같아요. 과천 옛날에 정보종합청사 점심 때 보면은 신사복까지 똑같아요. 검은 옷에다가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한 3, 400명이 점심 먹으러 갈 때 보면 똑같이 나가요. 무슨 군대 열병식 하는 것 같아요. 가다가 정말 넥타이 색깔도 똑같아요. 이 경직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영입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탁탁 하죠. 시장님 딱 그러죠. 갑자기 시민인데 국장은 시장님하고 말 못하는데 일반 시민인데 잠깐 시장 나와봐 뭐 이런단 말이에요. 벌써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태적으로 파악했다. 이런 거 비교하는 거 나올 수가 있어요. 전통적 행정학과 현대 행정학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느냐. 옛날 행정학은 정태적이다. 부동적이다. 그 다음에 지금 어때요? 동태적, 움직이고 있죠?
지금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아침 먹고 무조건 집에서 나와야 돼요. 사실은 집에 11시나 12시쯤 들어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잠만 자러 들어가야죠. 원래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사냥해서 거기서 직접 요리해 먹었죠? 여러분들 국사 배웠을 거예요. 집에 갖고 와서 요리한 거는 불과 몇 천 원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만약에 이게 호랑이가 있다 그러면 잡아서 거기서 직접 구워 먹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하고 굴에 와서 잤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정상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5페이지 보세요. 행정의 세 가지 변수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현상의 야기 결정 이렇게 나오고 인간 줄거세요. 인간은 행정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구조, 행정 구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행정 환경을 말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여기다가 4대 기능을 4대 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펑션이라고 합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하면은 4대 기능이 4대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의 4대 요소. 여러분들 행정이 잘 되려면은 기능적으로 움직여야죠. 그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새는 공무원도 성과급이에요. 성과급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연봉제였죠. 아주 그러니까 연공 서열했어요. 오래되면 많이 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A, B, C, D 나눴습니다. A, B, C 나누고 D에서 D 뿔 D 마이너 이렇게 나눴어요. 월급도 달라요. 내가 오래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임금 피크제 또 될 수가 있죠. 임금 피크제 되면 55세부터는 갑자기 이거 전부 월급이 적어져요. 그러나 능력을 기르는 사람은 버틸 수가 있죠. 버틸 수가 있어요. 자기 개발해야 돼요. 자기 개발. 저도 어제 강의가 없어가지고 10시간 공부했어요. 제가 도서관서. 막 무섭게 공부하죠. 10시간. 꿈쩍도 않고요. 왜? 버틸려면 어쩔 수 없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4대 변수다 그러면 기능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돼 있다. 그럼 나의 노력이 있어야죠. 노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노력? 피나는 노력. 제가 신년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제가 산에 올라가서 어떤 설교 하나 들어봤는데 기도합시다 하더니 뭐라고 했어요? 특별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작년에는 특별히 아니었어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년에 올라가면 뭐라고 할까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후년에 가면 뭡니까? 앞에 또 가겠죠. 최고가 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간다니까. 이 얘기 뭐냐? 그만큼 무한 경쟁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 해갖고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세요. 3번을 보세요. 행정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구조는 말이죠. 권한, 책임, 법규, 절차, 의사전달 등 관련 공식적 제도를 행정구조라고 합니다. 자,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일반 시민이나 일반 국민보다 위에 있습니까? 낮에 있습니까? 낮습니까? 어때요? 권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책임을 또 져야겠죠. 그래서 잘못되면은 소송으로 갑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요. 잘못되면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서 바로 잡을 수가 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처분을 말이죠. 올바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고, 행정심판은 뭡니까? 올바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부 내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알아서 말이죠. 자기들끼리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규라는 게 있죠. 법규라는 것은 법이라고 그랬죠. 규범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절차. 지금 말이죠.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적법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적법 절차 원칙이 어떤 부분에서도 가장 핵심적이에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에 말이죠. 판례가 많이 있죠. 판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법 절차 안 지키면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에 접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교정학 공부하신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문 법칙이 나와요. 그래서 히어세이 룰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간접적으로 들은 건 증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적법 절차.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환경 계속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 행정구조에서는요, 웨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버의 관료제, 그거 빨간 거로 줄구세요. 뒤에 보면 나와요. 웨버가 좀 귀여운 바가 있어요. 웨버가, 이 사회학에서도 기여했는데, 여기서 행정학에서도 또 기여를 했네요. 이 사람이. 웨버가. 여러분, 웨버 그러면은, 마르크스와 대립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관료제도 강조했고, 어떤, 계층 구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급, 중급, 하급, 이렇게 나눴던 사람이 웨버예요. 웨버는 마르크스의 어떤 사상보다 좀 더 진보적으로 발전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르크스도 엄청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세계 3대 경제학자다. 그러면 누굽니까? 아담 스미스가 1번, 2번이 케인즈,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누구냐면 마르크스예요. 중간에 뭐 프리드만이라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학자가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3명인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자유민주국가, 그 다음에 마르크스 이론은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망했죠. 그죠? 망해버렸어요. 가장 망한 나라가 바로 저쪽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나라. 확성기 틀었잖아요. 그쪽으로. 김정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행정환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환경 유관론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결정론을 중심으로 줄구세요. 환경 결정론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체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체제와 환경의 교작용성을 중시했다. 이걸 체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행정체제와 환경의 교호니까 뭡니까? 상호 교환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 또 다른 것도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나오질 않아요. 아시겠죠?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과감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기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 과목 행정학 그다음에 뭐 사회 그런 거 했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한 2개만 틀리고 그다음에 국사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니까 1개 정도 틀리고 그다음에 국어는 한국 사람이니까 다 맞아야겠죠. 영어는 필수니까 다 맞아야죠. 만점인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밀어붙여야죠.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참 힘든 거예요. 뭐든지. 아시겠죠? 된다라고 밀어붙여요. 자 됐습니다. 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는 제2절 정치와 행정 간의 상호작용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죠. 자, 그래서 19세기 초에는 정치 우위론이다. 정치가 우위다. 줄구세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온 적 없습니다. 19세기 초까지는 정치와 행정이 붙었을 때는 정치가 우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였단 말이에요. 자, 행정의 목적은 뭡니까? 공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예요. 공익이라는 것은 사익보다는 큰 거죠. 정치는 공익과 사익 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 정치의 개념이 더 넓다고 볼 수가 있어요. 행정보다. 알겠죠? 그래서 정치가 더 넓다 이렇게 봤는데 19세기 말부터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합니다. 줄만 보세요. 자, 이건 뭐냐면 종전의 역관주의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역관주의는 민주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대표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은 공무원도 싹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역관주의예요, 뭐예요? 우리나라는 직업 공무원 제도예요. 이거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렇게 됩니다. 직업 공무원 제도와 역관주의는 반대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제도냐면 우리는 정년을 보장받은 공무원 제도예요. 미국은 공무원 되기 어렵습니다. 빽 있어야 돼요. 왜? 정치권에 빽 없으면 공무원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민주당 사람인데 공화당이 정권 잡으면 잘라야 돼요. 잘라서 뭐 합니까? 텍사스 가서 말 먹여야 돼요. 카우보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 다음에 정권 잡으면 또 뭡니까? 가서 국장 해야죠. 우리나라도 약간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직업공무원 제도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신분이 보장된다. 이런 얘기예요. 직업공무원 제도는 신분이 보장된다. 이런 얘기. 신분 보장.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뒤에 보면은 뭡니까? 국가공무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37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있죠? 잠깐 볼까요? 373페이지 보세요. 국가공무원법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떠들어 봐야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의 제2조 1조는 목적이 나와 있죠.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 줄거세요. 인사행정의 기본 기준을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기준을 확립하는데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능률도 보겠다는 겁니다. 민주와 능률 줄거세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구분은 크게 보면은 뭡니까? 거기에 보면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을 구분한다. 줄거세요.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을 일단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의 의미가 나와 있죠. 가끔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게 자꾸 나오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자, 374페이지 보세요. 요거 시험 나올 수가 있어요.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입니다. 줄거세요. 선거로 뽑히거나 또는 국회 동의를 받는 거. 자, 두 가지죠. 자, 알겠죠? 선거와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정무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은 감사위원 어떨까요? 감사원장. 국회 동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자, 지방자치의회 의원 어떨까요? 정무직 공무원일까요? 아니면 경력직일까요? 선거에 뽑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거에 뽑히요. 세금으로 월급 줍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벌은 게 아니죠. 국회의원 어떨까요? 국회의원도 역시나 정무직에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두 가지입니다. 선거 또는 국회 동의예요. 아시겠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떨까요? 역시 국회 동의 받아야죠. 이런 사람 정무직인 거예요. 대통령은 어떨까요? 대통령도 공무원이죠. 선거에 뽑히죠. 정무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정무직으로. 여러분들은 경력직으로 들어가죠. 시험에 의해서 들어간 사람, 시험. 그죠? 시험에 의해 들어간 사람은 경력직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분인 거예요. 합격하면은. 아시겠죠?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하면은요, 정말,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대한민국은, 나의 백그라운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왜? 어디 가나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우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디 가서 장사를 해봐요. 시장 같은 데서 떡볶이 놓고 탁 그러면은 깡패들이 죽어죠. 그 다음에 거기서 힘쓰는 사람들이 엎어요. 자리 잡으려면 10년 걸려요. 그렇게 힘듭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거기 보면은, 누가 19세기 정치 우일론이요.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잭슨. 저도 모르고 잭슨도 절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19세기 말. 윌슨 좋아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굿나우. 자, 이쪽 사람들은 이름도, 굿나우입니다. 지금,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시냐? 지금, 그죠? 미국 이쪽 애들도, 이름 질 때 참 멋있어요. 굿나우보다
텐데 모닝을 뺐습니다. 굿나우. 참 좋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독일 말로 아인 그러면 하나라는 뜻이에요. 스타인 그러면 딱딱하다, 뭐 돌덩어리다 이런 얘기, 하나의 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흔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름 질 때도 아주 평범하게 지었습니다. 아주 돌석, 신돌석이라고 있죠. 국사 시간에 얼마나 이름 잘 졌어요. 그죠? 돌석. 누가 석자가 돌석자 아닌 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만큼 우직하게 인생을 살아라 이런 뜻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자, 17페이지입니다. 1930년대는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했네요. 자, 이때는 가우스와 디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좀 알아요. 가우스, 디목입니다. 이때는 말이죠. 1930년대는 경제공황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어떻습니까? 경제공황이 바로 그 전후로 해서 경제공황이 왔단 말이에요. 왜냐?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 너무 많이 생산했어요. 그래서 생산한 걸 소비할 사람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안 되겠다. 이걸 타개하자. 그래가지고 테네시강 유역에다 댐을 건설해요. 하필이면 댐을. 근데 댐 건설하면은 시멘트를 비벼야죠. 그죠? 사람들이 먹고 살 게 많아요. 그래서 유효수요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유효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알아도 유효수요. 유효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1940년대 신이원론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아니다. 과학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자 이런 얘기죠. 이때 나온 사람이 바로 사이먼입니다. 사이먼 알아두세요. 행태론자다. 사이먼. 행태니까 뭡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야죠. 일거수 일투족을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여러분들 애인이 생겼으면 애인한테 관심이 많죠.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죠. 애인이 아닐 때는 그냥 뭐 대충 뭐 하고 다녀도 문제가 없었는데 일거수 일투족을 관심을 갖죠. 과학적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행태론입니다. 과학적 이론과 행태론은 밀접한 관계다. 뗄 수가 없습니다.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이먼입니다. 사이먼. 참 이 사람 시험 맨날 나와요. 이 사람하고 아까 윌슨하고 사이먼, 사람 나오는 거 윌슨 다음엔 사이먼이에요. 윌슨은 거의 한 문제 나오다시피 해요. 왜? 선구자니까. 행정학 이론의 선구자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선구자는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려를 세운 사람 누굽니까? 왕건. 시험 문제 한번 내고 싶겠죠. 조선은 이성계. 내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윌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960년대 새 이론론 등장했습니다. 이때는 국가 발전 목표 계획 수립과 집행 강조했다. 이건 뭐냐면 주로 1960년대는 말이죠.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엄청 못 살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행정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 발전론이 나오게 됩니다. 발전 행정론 줄구세요. 2번 줄구세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에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ESMAN. S만 상관없습니다. 독일식으로 발음해도 상관없고 S만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는 말이죠. 행정을 공공관리로 파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7번 보세요. 신공공관리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NPM 별표 4개 딱 치세요. New Public Management 이렇게 돼 있죠. 또는 Public Management The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 이론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동안 행정을 말이죠. 행정부 자체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안 되겠다. 시장을 통해서 해보자. 이게 바로 신공공관리 이론입니다. 관리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NPM이라고 합니다. NPM. 자, NPM이라고 해가지고 거버넌스보다는 좀 덜 중요하지만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행정학 나올 만한 건 한 50개밖에 안 돼요. 50개만 달달달 외우고 가면은 80점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기본 문제만. 웃기죠?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났던 문제 80%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제가 행정법 문제집도 냈잖아요. 그죠? 800문제가 냈는데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바뀌지도 않아요. 왜? 바꿨다가 난리 나니까. 행정학은 더 그래요. 이건 논문이기 때문에. 논문을 바꿀 수 있어요? 논문이 만약에 일반화 되려면 10년 걸리는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이 논문 쓴 게 지금 시험 나올까요? 못 나와요. 왜? 10년 있어야 돼요. 10년 동안 평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줄기세포 아직 결정 안 됐죠? 그죠? 지금 줄기세포 얘기 나온 게 10년 넘었는데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가려면은 앞으로 100년 걸릴지 1000년 걸릴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검증이 안 됐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줄기세포 좀 여기다 달아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또 원숭이가 하나 또 생겨서 알 수 없죠. 돌연변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S만입니다.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이론 NPM 중요합니다. New Public Management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있다가 거버넌스 이론이 슬슬 등장합니다. 거버넌스 8번 보세요. 거버넌스 이론이 자 신공공관리 이론 바로 뒤에 거버넌스 이론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나서 이걸 누가 주장하냐면 후드입니다. HOOD 후드입니다. 얘가 답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8페이지 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놨죠. 이거 별표 4개 치세요. 이게 시험 출제됩니다. 신공공관리 이론과 거버넌스의 차이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만 달달달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공공관리 이론은 뭐냐면 관리론은 시장이 개입하라. 시장에 맡겨보자 이런 얘기죠. 모든 걸 시장에 맡겨보자. 우리나라도 약간 시장에 맡기는 게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근데 시장에 너무 맡기니까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죠. 지금 모든 게 다 구조조정이죠. 그저 제가 29살 먹었는데 구조조정 당해서 나온 사람을 봤는데 나온 거예요. 왜? 시장에 맡기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이 딱 맞아야 되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과잉 공급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부분이 과잉 공급이고 점점 어떨 거예요? 앞으로 노인화가 되죠. 노령화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 60%가 노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마을에 가면은 아기들이 없죠. 그래서 아기와 관련된 사업은 사양 산업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평생교육센터 이런 데는 앞으로 상당히 전망을 봤죠. 왜? 점점 뭡니까? 혼자 있고 싶어 해요. 다들. 그죠? 그래서 100년 후에 자취방을 가봤더니 다 5평 정도 되는 방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짜장면 먹으러 짜장면집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다 배달해서 먹어요. 거기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결혼도 안 해요. 혼자 살아요. 100년 후에 가보니까. 혼자 모든 걸 해결합니다. 외롭죠? 그때는 이제 이 평생교육센터랄지 아니면은 동호회 같은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살게 돼 있어요. 점점 혼자 살아요.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점점 조그만 방, 지금 뭐 원룸 같은 데 있죠. 원룸 반 토막 정도 되는 데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합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가끔 민방 훈련할 때 나오죠. 그때나 대피 훈련으로 나오는데 안 나와요. 대통령 누가 된지도 모르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오바마가 대통령인지 미국 사람들 반도 몰라요. 대통령 오십니다. 그러면 뭐 저 사람이 대통령 이러죠. 몰라요. 자, 거기 보시면은 신공공관리론 나왔고 이때는 행정의 탈정치하고 2번 줄구세요. 시장에 의한 공공문제 해결을 도모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는 역시 상호협력 또는 상호책임 그 다음에 제3부분의 연계망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를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학 공부하니까 할 거 없죠. 뒤로 갈수록 더 쉬워요. 앞부분이 이론이 좀 많지 뒤는 정말 단순 암기예요. 할 게 없어요. 1편만 이렇게 좀 학자가 나오고 영어 나오죠. 2편 가봐요. 더 쉬워요. 점점 쉬워져요. 마지막에 지방자치론 가면은 그냥 지방자치법이에요. 그냥 그대로. 아시겠죠?
아주 점수를 따기 쉬운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참고가 쭉 나와 있어요. 그동안 공부한 거를 한번 더 줄인 겁니다. 거기 보면요. 2번 보면은 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 개혁의 움직임은 제이 카터입니다. 제미 카터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말이죠. 4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공공관리론에 입각해서 1998년도부터 자, 그거 줄구세요. 책임 경영 행정기관제 이걸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 제도를 또 도입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공기업의 민영화죠. 지금 공기업의 민영화하려고 지금 검찰이 거기다 칼을 쥐는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방대하고 그동안 월급도 많이 줬단 말이에요. 민영화 너무 해가지고 공기업을. 이게 제일 문제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몇 수조의 부채를 갖고 있어요. 부채를. 아시겠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연금관리공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많아가지고 지금 조정했잖아요, 이번에. 그죠? 좀 줄였단 말이에요. 연금을 좀 줄이고 대신에 좀 연장하자. 연장은 못하죠. 못하고 좀 자르죠. 성과급이니까 능력 없으면 일찍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자기 개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도 보시고 경영학적 접근 방법은 과학적 관리론에 기준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면은 경영학적 접근 방법은 능률성을 강조했다. 갑자기 말이죠. 행정을 하는데 회사라는 것은 바로 능률성 아니에요. 그죠? 회사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이윤. 베네핏을 내가 창출한다는 거예요. 이윤이 없으면 회사 문 닫아야죠. 작년에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3분의 1이 적자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윤을 창출 못했어요. 계속 혁신해야 되는데 혁신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삼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반도체인가요? 요것만 앞으로 촥 나갔죠. 합하니까 세계 거의 30% 넘어갔는데,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울지 않는 이유는 전자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선박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4대 기간 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3대 기간 산업의 세계 톱입니다. 이 나라가 좀 그래도 약간 스몰하잖아요. 그런데도 견디는 이유가 세계 4대 주력 산업 중에서 3개를 석권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죠? 무서운 나라예요. 3개를. 원래 자동차는 영국이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영국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져왔고, 선박은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가져온 거예요. 막 맨날 숫대으로 자르니까. 그렇죠. 전자도 마찬가지죠. 전자도 일본에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하여튼간 우리나라는 힘이 있어요. 자, 19페이지입니다. 행정과 경영의 관련성.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자,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데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은 비슷한 점은 시험에 안 나오고 상위점이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비슷한 점은 수단과 조직 내부의 차원에서는 공사행정 이론상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비슷해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대규모 조직이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줄구세요. 자, 행정과 경영도 대규모죠. 행정도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줄구세요. 시험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6번 줄구세요. 의사결정할 때 최선의 대안을 선택합니다. 최선의 대안. 자, 19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경영이나 행정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최선. 차선이 아니죠.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살아남으니까. 경영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제품 해야 1등이 가야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만 나쁘면 한국 사람들은 안 사 먹어요. 외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일본에서 가장 맛있는 초코파이가 있대요. 일본산 초코파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코파이가 제일 잘 팔린대요. 싸면서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초코파이 좋아하시죠? 그 초코파이를 일본 애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라면 싸죠?
일본 라면 비싸요. 일본 라면하고 한국 라면 같이 먹어봐요. 한국 라면 훨씬 맛있어요. 러시아 애들이 한국 라면만 찾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한에 이번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했죠. 뭘 많이 가져갔습니까? 보따리에다가 라면을 잔뜩 가져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전화가 왔죠. 올 때 라면 좀 몇 박스 갖고 오라고요. 왜? 추워 죽겠는데 빨리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김치도 필요 없고 산에 숨어 들어가서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당의 탄압을 받을 때 어디 굴 속에서 불만 지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거 반찬도 없이 먹을 수 있는 거 바로 이게 라면이었다는 거예요. 추운 지방 애들은 라면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술이 있어요. 러시아가 보드카를 먹죠. 그 진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한국산 보드카를 좋아한다니 소주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이다처럼 마신다는 거예요. 약해가지고. 그래서 경쟁력에서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경영이나 행정이나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차선이 아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빨간 거로 줄그세요. 자, 차이점이 시험 출제가 됩니다. 별표 3개. 목적, 가치, 조직, 환경적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목적의 차이는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고 중요한 거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경영에서는 공공재라는 걸 생산 못했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공공재를 생산을 해야 돼요. 공공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로, 항만, 그죠? 도로, 항만, 무슨 전기를 할지. 여러분 전기 같은 경우도 개인이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국가에서 다 모든 걸 하죠.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의 개념이 또 돼 있죠. 그래서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행정은 아까지 나와 있고 뒤에 넘겨보세요. 행정은 하까지 있습니다. 경영은 가부터 자까지 있죠. 경영은 이윤 국대화 목표고 다번 보면은 직접적 법적 규제 부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3번에 별표를 하나 치세요. 행정과 경영은 어떻게 된다? 상대화되고 있다. 요즘에 그렇죠. 모든 게 다 상대화입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군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엊그제까지 말이죠.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탄력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겠죠. 자, 거기 보시면은 행정의 경영화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즉 3섹터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하면서 행정과 경영도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경영의 포인트는 바로 시장이죠. 마켓 개념인데 마켓 개념이 바로 행정에도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행정과 경영이 지금 혼합되어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혼합입니다. 지금 잡곡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가 주로 나와 있냐면요. 행정 개념이 변천 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꼭 나온 양반은 윌슨이라는 양반은 꼭 나와요. 그래서 윌슨은 행정 개념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꼭 물어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실학의 선구자 유영원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유영원 물어본단 말이에요. 심심하니까. 물론 실학을 집대당한 사람 누굽니까? 정약용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집행한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을 또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런 거 물어보는데 기출문제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절 보겠습니다. 현대행정의 가치에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는 말이죠. 실패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은 영어 공부하는 거에 100분의 1만 투자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행정법은 이거에 10배를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과목이 작아요. 이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250페이지죠. 요걸 들고서 달랑달랑하고 다녀야 됩니다. 항상 250페이지면 될 거예요. 이론이. 그죠? 엄청 줄여놨어요. 이거보다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정말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250페이지짜리를 100번 반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1000페이지짜리 2번 반복해본들 소용없어요. 머리 안 남아요. 아시겠죠? 자, 시장 실패 개념인데, 시장 개념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개념이죠.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패하니까 정부가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정부 개입. 그죠? 정부가 개입했죠. 정부가 개입하니까 또 문제가 발생하네요. 그래서 정부가 실패한다. 그래서 규제 완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죠. 신자유주의는 제가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만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와 연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규제를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풀어주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약간 느슨하게 풀어주되 어떤 법 밑에서 말이죠.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까지 지금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할 때는 정말 이 세계 경제가 글로벌이 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글로벌 경제예요. 갑자기 말이죠. 중국이 흔들리면 한국이 흔들리고, 정말 이탈리아, 그리스가 흔들렸는데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리스하고 내가 뭔 관계가 있길래.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죠? 북한이 흔들리니까 세계가 흔들리죠. 세계가 흔들려요. 막 지구가. 말 한마디 가지고죠. 지금은 모든 게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글로벌 시대. 지금 그로칼리즘이라고 하죠. 그로칼로 된 거예요. 아시겠죠? 로컬과 글로벌이 합해진 거. 그래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역할이 균등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시장 실패 개념이 나오는데 시장 실패는 뭐냐면 그 시장 실패 1번 줄구세요.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실패했다. 시장 개념이 왜 등장했냐면 결국에는 자원 배분 때문에 그렇다. 그죠? 자원 배분은 왜 왔습니까? 바로 scarcity,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 희소성 때문에 자원 배분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말이죠. 옛날엔 정말 이 석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쓸모없는 거였어요. 대상이라고 그러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뭡니까 사막을 오고 가던 상인들이 저거 시커먼 물이 나오네 재수없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다가 담배를 탁 던졌더니 불이 확 붙어요. 따뜻해요. 그래서 이거 진주 아니야? 그래서 진주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뀐 겁니다. 희소성이 된 거예요. 지금 석유는 희소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보다 적죠? 그죠? 물보다 적은 걸 확실하잖아요. 이걸 희소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자원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석유 산유국들이, 산유 뭡니까? 양을 좀 줄이면 우리 충격 먹죠? 우리는 호모 오일리쿠스예요. 우리는 오일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되는 호모 오일리쿠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기름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다 기름 덩어리예요.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책도 다 기름으로 만든 거예요. 냄새 맡아보세요. 석유 냄새 나죠? 모든 게 다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오일리쿠스예요. 만약에 기름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게 있겠죠. 오일 말고 다른 걸 붙이겠죠. 호모 사피엔스 에렉투스 막 나오잖아요. 그죠? 재밌죠. 그죠? 사피엔스가 뭐냐면 사피엔스가 원숭이란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말이죠. 원숭이보다 사람이 뭡니까? 유전인자가 하나가 작아요. 원숭이가 하나가 더 많아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파레토 효율성 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적 용어인데 파레토 효율성 최적, 그거 줄구세요. 경제학적 차원에서 전혀 낭비가 되지 않고 플러스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파레토 최적은 뭐냐면 투입한 거가 완벽하게 산출됐을 때 낭비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이거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그래요. 경제학 용어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거 공부하려고 막 들어가는데 복잡해요. 가보면은 뭐 그래프가 뭐 한 10개 나와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한 일주일 걸릴 거예요. 이 이론 공부하는데 잘 연구해가지고 공부해 주시고. 자,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파레토까지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빨리 해서 컨디션 조절해서 잘 찍고 나와서 합격증 받아서 공무원 연수원 가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야죠. 엄마는 합격해서 월급 들어왔어.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지. 막 그냥 뭐 경제학자처럼 아주 심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법 공부할 때도 판례를 너무 깊이 공부해요.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키포인트, 키워드를 가지고 곧바로 킬링이라고 그러죠. 시험을 주게 해야죠. 그래 합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애덤 스미스가 애덤이라고 돼요. 애덤 스미스가 원했던 건 뭡니까? 무흠결성이죠. 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 하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흠결이라는 게 없어요. 완벽한 거죠. 근데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못했죠.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애덤 스미스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서 이론이 뒤로 가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제 케인즈의 경제학입니다. 국가에서 개입해야겠다. 나중에는 이제 프리드먼으로 가고 쭉 가다가 지금에 온 거예요. 너무 개입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규제 철폐로 간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파레토의 최적, 파레토 최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재산 또는 자산의 낭비가 없는 거, 자원의 낭비가 전혀 없는 상태, 이거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김장을 하셨을 거예요. 김장할 때 배추김치 막 겉에 다 떼나고 뭐 이런 사람 많죠. 그런 낭비가 없이 그냥 모두 다 그냥 그대로 김치를 만드는 거, 이게 파레토 최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파란 거 다 떼버리죠. 떼고 뭐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고 다 떼니까 주먹만큼밖에 없죠. 그죠? 배추김치 50포기 담았어요. 그러니까 한 박스도 안 되는 거예요. 며느라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 떼버렸어요. 닭도리탕이라고 그러죠. 만들려고 했더니 없어요. 며느라가 닭볶음탕 좀 먹어보자 했더니 다 없어요. 날개도 떼고 다 뗀 거예요. 목도 떼고 나중에 보니까 요만큼만 남았어요. 이런 상태는 파레토 최적이 아니겠죠. 파레토 최적은 그대로 다 넣으라는 거예요. 털만 빼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내장도, 옛날에는 내장도 먹었어요. 닭내장도. 근데 지금은 안 먹죠. 안 먹어. 옛날 사람들은 먹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어렸을 때 먹었어요. 그거. 지금은 그거 안 먹고 큰 거 먹죠. 순대 먹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시장 실패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세요.